안녕하세요, 신현종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상화면이 되게 멋지시네요. 이게 예. 가상화면이죠? 그 네, 컴퓨터에서. 뒤에 가상 배경 화면입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전 우리가, 실제 화면입니다. 실제 아, 화면이라서 확실히 좀 네, 비교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좀, 네, 저 조명도 잘 돼 있죠. 네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 네, 소개, 그러니까 간단한 저자 소개, 책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블라인드 면접에 자신감을 주는 책 저자 신현종입니다. 네. 취업과 관련된 강사 생활을 꽤 오랫동안 나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취업 준비하는 분들, 특히 블라인드 채용 공기업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현직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정경호 대표님도 면접관으로 가시죠. 예, 그래서 같이 같이 가기도 하죠. 가족도 네.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면접위원들 제가 같이 이 면접관도 파견을 하고 면접관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취준생들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제가 내게 된 계기가 이 시중에 왜 이렇게 공기업 면접 이렇게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자료나 영상들을 보니까 틀린 자료인데 음, 아닌데 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막 라이크 눌러주고 뭐 감사해요 막 감동의 눈물 흘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음, 음, 싶어서 사실 음.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핵심 내용들은 다 이제 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음. 면접에 자신감을 주는 책.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 핵심. 뭐 예.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말 블라인드로 진행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뉴스기사 이런 데 보면은 공기업 취업 진행 과정에서 이 채용을 할 때 사실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끼리. 이런 불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음, 제가 참여를 해본 이 면접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 한 음, 번도. 음, 그래서 정말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음,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고 공기업 채용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유리천장이 꽉 껴있거든요. 네, 이제 보통 20대 때 몰라요. 사회생활 하면서 음, 30대 때 그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보통 이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정말 채용 과정에 유리천장은 거의 없다. 물론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음, 거의 없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음, 알려주려고 책을 좀 낸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있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학생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직자들보다는 면접관을 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요 음, 최근에. 음, 예, 면접관이 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또 음, 요즘 내부 면접위원들도, 이거 면접관 해야 되는데, 혹시 책이 없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좀 그런 분들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이 책을 좀 주요 내용으로 삼아서 이렇게 좀, 그렇네요. 출간을 한 겁니다. 피면접자뿐만이 아니라 면접관들도 굉장히 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뭐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3분의 2 정도를 보면서 파트 1, 2, 3 뭐 이렇게 쭉 구분하셨는데, 네, 파트 1에서 나오는 블라인드 채용 면접관들은 누구일까? 네. 요 제일 중요하죠.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사실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 내부,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나 HR, 인사관리부에서 대부분 다 면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아시죠? 네, 실제로 저도 외부 면접관으로 저도 나가보면 내부 면접관보다 사실 외부 면접관들이 또 오히려 더 전문성 있고, 오히려 더 정말 아주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던져서 잘 정리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네, 경험상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부 면접관, 그 포함해서 블라인드 면접관에 대해서 네, 뭐, 소상히 이렇게 말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부 면접위원들 문제가 있어요. 음, 내부 면접위원분들 면접관 들어오면 제가 면접관 교육 가서 절대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야, 나쁜 말이야.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음, 기준으로 사람 뽑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외부 면접위원들이 다양성이 확실히 있고 또 이런 인사 쪽에 전문가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주는 다른 이 사람이 이 기관에 이 기업에 취업이 됐을 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내부 면접위원들, 외부 면접위원들 이렇게 50% 이상 이렇게 비율로 보통 면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부 면접위원, 내부 면접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 두 번째가 공정해요. 공정하게 채용을 하는데 외부 면접위원들이 들어와서 내부 면접위원들끼리 이렇게 내부 짬짬이로 뽑는 걸 좀 방지하고자 이런 목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뭐 내부 면접위원 한 4명에 외부 면접위원 뭐 1명? 이 정도 비율인데 없는 경우도 우선 있고요. 시대. 네,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공기업은 무조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외부 면접위원이 2명이 돼요. 왜? 50% 이상이니까. 네,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외부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도요, 이 사람을 선발을 할 때 보통은 여러 기관의 사람을 선발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부 면접위원들이 물어봐요. 혹시 저희 지금 지원자들 정도면 어느 기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까? 막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뭐 데이터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구직자들, 제가 책의 순서를 왜 면접관을 알아야 되는가를 1번으로 넣냐면 사실 출판사 쪽에서는요. 그 최근에 당시 책을 낼 때 되게 유행했던 화상 면접이나 AI 면접을 좀 앞에 넣어주길 원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누가 면접관인지를 알고 들어가야지 뭐 준비를 하지. 이거는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전형의 도구나 기술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순서대로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좀 주장을 해가지고 책의 순서를 제 의견을 관철을 시켰죠. 네. 그런데 또 이 제 의견이 잘못 반영됐는지 이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진짜. 아, 아니, 네. 그래서, 진짜 얘기 나온 김에 잘 팔리고 있나요? 이게 책을 표정이 내면 많이 안 좋아지고. 이게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홍보가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외에는 뭐 홍보 특별히 없었는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사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사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취업을 가리키는 이런 채용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닌 게 전화를 해보면 아예 안 팔리지도 않는데요. 몇 권씩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죄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외부 면접관들은 그러면은 네. 진짜 인사 전문가들인가요? 그런 네. 그 어떤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일단은 외부 면접위원들이 인사 관련된 일을 100%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냥 외부 면접위원을 이게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소싱을 받는 구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외부 면접위원 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인사를 담당했거나 인사 쪽을 하셨던 분이 100%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예전에는 경영지도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상당히.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면접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개별 면접관을 파견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개설을 해서 되게 비쌉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면접관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채용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일을 한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로 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면접위원들이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유사 기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을 하는 곳이다. 전력이 우리 쪽에 주요 업무면 전력 관련된 뭐 연구소니 이렇게 왜 유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서로 인력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 1명, 유사 공공기관의 다른 기관에서 1명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50%니까 보통 4명 들어갈 때 둘둘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인사 담당을 했던 분들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보통 면접관을 많이 하셨었어요. 요즘 좀 트렌드가 추세가 업체가 채용을 대행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안 해요.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대행을 주거든요. 그럼 대행 업체에서 또 면접위원들을 이렇게 풀을 가지고 하는데 그 풀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바뀌었다. 좀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예. 어찌 보면 뭐 HR이나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쪽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그렇죠. 확률이 꽤 높겠네요. 그리고 또 그죠. 또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경호 대표님보다도 더 윗세대, 하나 더 윗세대 네. 분들은 신입사원을 뽑으면 말 제일 못하고 숫기 없고 제일 찐따 같은 사람 인사팀 시키잖아요. 야, 넌 저기 가서 일이나 해. 이런 그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시대가 내려오면서 인사팀이 이제는 좀 회사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좀 그래도 잘생기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인사를 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인사를 했던 사람이 꼭 사람을 잘 뽑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 채용이
되게 작아요. 주로 급여, 뭐 페이롤, 뭐 노동관계 법규, 뭐 이런 쪽 노조 관리 막 이런 쪽이 주로 대부분이지. 채용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보상 평가 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 담당 쪽 출신이라고 해서 사실 이쪽을 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잘 뽑는 분들이 계세요. 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뛰어난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인사 담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채용하는데 잘한다? 이런 거는 조금 선입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맞아요. 어떤 그런 어떤 스펙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라이센스가 그 네. 사람의 직무 능력을 뭐 특히나 이런 면접에서 네. 완벽하게 그거를 뭐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당연하죠. 네. 근데 또 하나 의구심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면접자로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들이 과연 블라인드 면접을 진짜 블라인드로 면접을 진행할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우리 뭐 성별이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블라인드 처리돼서 네.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될까? 이거에 아,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진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전부 출력해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팀에서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까만색 먹칠을 다 칠해갖고 줬어요. 면접위원들한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최근에는 다 이 노트북으로 보통 다 면접 가보시면 아시죠? 면접관한테 노트북을 주니까 아예 지원자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일단은 없고요. 근데 온라인의 단점이 이게 썼다고 해서 탈락시키진 않아요. 감점을 처리를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썼을 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프린트하지 않은 걸로 이 면접 평가 솔루션을 쓰는 것들은 뭐 썼다면 솔직히 볼 수도 있어요. 일부 어떻게든 사실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의라고 그랬잖아요. 99%는 진짜 못 봅니다. 근데 면접관이 볼 수 있는 게 딱 한정돼 있어요. 일단 자격증, 교육 관련 사항, 경력 사항, 자기소개서 딱 4가지예요. 이거 이상은 뭔가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대학교 이메일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고졸 채용에 가잖아요. 그럼 교복을 입고 오잖아요. 우리 지원자들이. 요즘 고등학생들 풀 메이크업 하고 옵니다. 네. 남학생들도 아이돌처럼 하고 와요. 네, 오는데 교복을 입고 오면 이름이랑 왜 교표랑 다 있잖아요. 이걸 밖에서 인사팀 직원들이 까만 테이프로 다 붙여갖고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PPL 금지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접위원들이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라던가 기상학이라던가 우리나라에 몇 개 대학에 몇 개 전공 없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사람 뽑을 때는 고학교 학생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티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99%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믿고 우리 지원자들이 블라인드다 생각하고 진짜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보통 그 서류에서 블라인드 뭐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거를 걸러서 이제 면접을 넘어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아니 최소한의 정보만 준다라고 보면 네. 이게 몇 배수 정도 이렇게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요것도 배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정부에서는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하면서 인적성 검사가 말이 과학적 채용의 도입이지 너무 사람 많으니까 자르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공기업 채용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적성 검사를 전부 볼 수 있게 해라. 이게 기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10,000명 지원하면은 한 8, 9천 명은 다 응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좋지 않다 이런 게 우리 이제 인식 속에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 배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수. 그래서 합격 인원의 20배수에서 30배수만 인적성을 보게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가 한 100명 정도면 2, 3천 명 정도만 이제는 인적성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올해. 네, 올해 이게 진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서류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뭐 통과를 시켜줬는데 달라졌어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다 통과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예전처럼. 그런데 많은 공기업들이 배수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20, 30배 정도만 서류를 통과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적성 검사를 가고. 네.
그 인적성 검사에서는 얼마 정도가 또 걸러서 블라인드 면접을 아, 가는 건가요? 여기 보통은 합격자의 3배수가 올라와요, 보통은. 아, 블라인드 면접에? 네, 면접에. 그래서 아, 보통 일단 3배수에서 맥시멈 네, 4배수, 뭐 이 정도. 3배수 정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데이 면접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원데이 면접은 하루에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조, 2조, 3조 나눠놓고요. 우리 면접관들이 나는 경험 면접, 저기는 토론 면접, 여기는 PT 면접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조가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봐요. 이런 경우는 한 3배수 정도가 그날 다 봐요. 네. 원데이로. 원데이로 쭉 보고 거기서 보통 평가를 한번 그렇게 하는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면접이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1차, 2차. 1차, 2차.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1차는 3배수. 음, 근데 2차 면접은 한 1.2배수? 그러면 1차에서 걸러지고 다시 2차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1차에서 합격한 사람이 2차로 가는 거죠. 그냥 2차 면접이네? 블라인드 2차 그렇죠. 면접. 근데 한 1.2배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오, 결시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대1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부를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그냥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레일은 그냥 한 번만 해요. 딱.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이게 면접을, 이거 제가 뭐 대전에 있는 곳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네. 옛날처럼 원데이로 딱 했더니, 음. 왜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사람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딱 보는데 금발이 와요. 금발. 남학생인데 금발. 금발 면접자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 오, 삭발은 봤어. 삭발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머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정. 아니야, 진짜 삭발. 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그래요. 네. 금발로 염색해갖고 이렇게 오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피어싱 해가지고 그렇지.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1차 면접만 딱 보니까 안 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한 3번으로 나눠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1차 면접에 가면은 What's up, man? 이런 애들 막 와 있거든요. 그러다가 2차 면접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면접이 돼요. 네, 떨어졌으니까. 면접관들이 뽑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3차 면접 가면 진짜 분위기 진중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보통은 배수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은 진짜 블라인드 면접까지 가는 것도 사실 순탄치는 않네요. 일단 순탄치 않죠? 네. 서류에서 인적성에서 또 블라인드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네. 인적성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의미가 합리성이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부당한 방법이나 뭔가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 채용 과정 자체는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말 면접관은 면접을 가장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게 그래서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면접을 많이 준비한다는 게 네. 어떤 외부적인 전문가의 코칭을 많이 받으라는 것처럼 들릴 네.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저도 먹고 살아야죠, 대표님. 저도 좀 눈치가 저도 먹고 살아야 미안. 네, 아시면서 준비를 네. 많이 한다라는 거는 네. 어떤 외부의 전문가도 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 취업 준비 뭐 모의 면접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자소서 작성 그러면 막 몇백 명씩 와요. 인적성 특강 막 몇백 명씩 와요. 직기초 달려 막 피셋형 모듈형 내가 알려줄게 막 구름대 쳐먹거든요. 자 모의 면접 하자 그러면 10명도 안 와요. 왜? 시킨다고 뭐라 한다고. 근데 면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몇 명 오는 친구들 있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면접이 잘 준비된 애들이거든요. 네.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지. 싫은 것도 하고 이래야지. 실습이 줘야지. 프랙티스 네. 줘야지. 이거 복싱이랑 똑같아요. 연습 많이 해야지 면접 잘해요. 그렇지. 샌드백 때려봐야 소용없지. 그럼요. 네. 조만간 아시죠? 가겠는데? 상현 복싱? 제가 가야 되겠는데? 조만간 가야 되겠어. 요즘 제가 그래서 자꾸 그 복싱 얘기하셔서 스쿼시 제가 등록했습니다. 네. 도망가려고. 네. 그렇네요. 쏙쏙 이해가 되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근데 약간 어쨌든 공공이 그나마 일반 대기업이나 기업보다는 좀 더 정말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옷을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잘못하면 정말 그 개입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건 확실해요. 가보면 확 딱 느껴져요. 근데 단점도 좀 있는 게 이렇게 면접관을 가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이 공기업 스타일이 딱 나와요. 이게 그 김천에 있는 데인데 제가 이제 김천 혁신도시 면접관으로 갔어요.
점심때 딱 갔는데 밖에 그 육회 비빔밥 써 있더라고요. 야, 맛있는 거 먹는구나. 딱 갔는데 육회 비빔밥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상무님이 딱 나오시더 면접관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나 국밥 딱 이러는 거예요. 육회 비빔밥은 13,000원이었고 국밥이 6,000원이었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쫙 얼면서 그 직원이 국밥 13개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선택이 없구나.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성식한 거지. 거기서 제가 이제 공기업을 한번 느꼈죠. 그렇지. 되게 오랜만에 느꼈죠. 그렇지. 통일.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뭐, 공기업은 사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지키라고 하는 건 다 지켜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블라인드 면접에서 보통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외부 면접관으로 가면 네. 50%를 지키려고 한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네. 봐도. 근데, 네. 만약에 4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치고 단독 면접을 한다.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가 전해졌고 네. 이 4명에서 한 명을 상대로 그러니까 1대 다가 아니라 1대 다수의 때리라고 하죠, 한 보통. 명의 네. 피면접자. 근데 성공적인 어떤 이런 케이스들이 면접을 블라인드 면접을 잘 진행하는 거다. 이 공통점. 네. 성공적인 면접의 공통점 3가지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면접자 입장 아니면 면접관 입장에서요?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해 준 게 훨씬 낫죠. 아. 네, 면접관 입장에서 네. 공통적으로 면접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내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저랑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이건 뭐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면접관으로 가보면은 이 사람 괜찮다는 의견이 다 틀려요. 그런데 야, 너는 아니지는 똑같아요. 해보면. 그렇지. 네, 7번은 아니죠.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이 거의 아닌 경우는 아니구나.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면접에 왔을 때 준비가 확실히 안 됐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딱 보고 그냥 빼놓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런 지원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빼놓으시더라고요. 탈락으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뽑고자 하는 기준들은 정말 서로 다른데, 떨어뜨리는 사람의 기준은 똑같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면접관을 저도 한 4년 다니면서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면접관을 간 곳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뒀던 사람이에요. 그만뒀던 사람이 다시 재지원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인데 여기 그 소장님은 그 남자 직원을 알아요, 지원자를. 인간관계네. 네, 그래서 이제 재척사유서를 그럼 또 씁니다. 그 사람 평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면접관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오랫동안 일했던 소장님이 앞에 앉아있고, 자기는 경력직이고 옆에 막 보니까 다 신입이거든요. 본인 아싸 붙었다 이런 마인드로 딱 있더라고요. 느껴지겠구나. 네, 나 붙었다 이런 마인드로 막 있는데, 제가 또 그런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소방공무원 하겠다고 그만둔 친구인데 안 됐으니까 다시 면접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면접하는 태도 자체가 자기가 마치 붙은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저번에 자기가 그만둬놓고 뭔 자신감이 넘쳐 이러면서 떨어뜨려버렸어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면접관들끼리 떨어뜨리려는 사람의 딱 그 의견은 딱 일치가 돼요. 항상.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라든가 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심각하죠. 교만한 거네요. 그건 절대 안 뽑습니다. 근데 또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면접자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딱 했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보통 시키지 않고 아침 되게 일찍 면접 왔는데 뭐 식사 안 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곰탕 먹고 왔습니다. 이래요. 웬 곰탕? 갑자기? 그러더니 이 여성 지원자셨거든요. 그분 붙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회사 면접을 갔을 때 곰탕을 먹고 합격한 기억이 있어서 오늘 꼭 여기 붙으려고 아침 일부러 먹고 왔습니다. 안 먹었겠죠. 멘트죠. 그래서 오늘 면접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면접관들 분위기가 우리 또 아재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우호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뭐 봐주죠. 막 갑자기 답변이 좀 그래도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인자한 분위기로 싹 바뀌면서 합격으로 몰아주는 거죠. 약간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래서 면접자들이 준비를 해올 때 정말 여기 내가 합격하고 싶어서 많이 준비해 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단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떨어뜨리거든요. 솔직히 뭐 똑같이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50점 줘버리고 그냥 떨어뜨려버리지 뭐 점수 안 주시잖아요. 평가도 안 해버리잖아요. 솔직히 그냥. 여기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또 요즘 그 구직자들한테 뭐 태도 얘기하면 또 라떼이즈 홀스 또 튀어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나빠요.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AI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보통 AI 면접 대비한다고 일단 AI 면접이요.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요. AI 면접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얘네들이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을 저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화상 면접이라는 게 원래도 있었어요. 화상 면접은 보통은 항공사에서 화상 면접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외항사, 외국계 항공사들이 국내 면접자들을 볼 때 화상 면접으로 실제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튜어디스 뽑는 곳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정성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또 어떻게 얼굴 안 보고 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화상 면접이 확 들어오면서 AI 면접 뻥 차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잘 보시면요. 채용 공고에 AI 면접을 보겠다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화상 면접을 보겠다는 데는 많죠. 지금 삼성이 글로벌 인턴십을 현재 뽑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뽑는 인턴십이에요. 근데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번 채용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성 채용 역사상 최초로 화상 면접을 도입해요. 올해. 그러니까 화상 면접이 작년에 확 들어오면서 AI 면접을 저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근데 AI 면접이 도입된 이유가 사실 어떤 공정성 때문에 막 이슈가 있으면서 도입이 된 건데 사실 그러면 AI가 합격, 불합격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주기는 하는데 뽑는 건 결국 또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AI 면접은 인턴 채용이라던가 비정규직 채용에서 활용되는 정도로 상당히 격화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뭐 청년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정규직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AI 면접이 내 최종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AI 면접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이슈화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신입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예비 직장인들, 그러니까 최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직, 전직, 구직 활동을 많이 하는 많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나눠서 혹시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을까? 블라인드 면접을 신입사원 대상, 경력자, 일종의 커리어를 가지고 이직하는 대상자들의 블라인드 면접,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게 또 경력직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과 경력직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 이거 제가 중고 신입이란 단어는 한 10년 전부터 쓴 단어인데 최근에 막 언론사에서도 중고 신입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판권 저한테 있는 건데 아무도 저한테 또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일단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평 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평 이동 또는 이제 수직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해요. 공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은 블라인드 채용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경력을 알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거로 저는 얘기 드리겠고요. 근데 하향 이동하는 사람들 있죠. 경력이 있으나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저희는 중고 신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력을 다 포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신입 사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면접관 교육을 가면서 요청받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중고 신입의 평가 기준과 진짜 생 신입의 평가 기준을 면접관들한테 좀 달리 심어달라.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는 블라인드 면접의 한계가 이 사람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면접관도 뭐뭐한 적이 있느냐, 뭐뭐했던 뭐 경험이 있느냐, 본인이 이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이 있느냐, 결국 이런 식의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다녀본 사람과 학교만 다니는 사람과 당연히 답변할 때 일을 했다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과 뭐 친구들이랑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면접관이 들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휴먼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보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느낌에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중고 신입은 어쨌든 회사를 한번 뛰어나온 사람일 것이고 저도 교육할 때 얘기를 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외국에서 놀고 있을 애들인데 비행기 못 타니까 들어와 있는 애들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조금 달리 해달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면접에 들어가도요. 직장을 내가 다닌 경험을 얘기하면 결국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게 왜 그만뒀냐예요. 네. 그리고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람을 잘못 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를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때 정말 조심하거든요. 절대 모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말 안정적인 사람을 뽑게끔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한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 번 관두고 막 별로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요즘 대학생들이요. 소위 검증된 경력이 아니면 안 쌓아요. 그러니까 뭐 정경원 대표님 그 학번 때나 제 학번 때 우리 90년대 또 라떼지 벌써 나오네요. 일단 재밌으면 하고 친구들이 하자면 하고 했잖아요. 그냥 계산 안 했거든요. 일단 뭐 재밌으면 이랬는데 지금 철저하게 계산해요. 내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다 찾아봐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된 건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경험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요. 배운 점도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국토대장정 나오면 똑같아요. 자소서에 국토대장정 써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국토대장정 꼭 누가 다쳐요. 꼭 다쳐요. 그 다친 애 가방을 누가 들어줄까요? 내가 들어요. 결론. 함께 꼴이 나는 기쁨을 맛봤다. 끝이에요. 그리고 봉사활동도요. 예전에는 저희 그냥 애들끼리 재밌어서 봉사활동 막 갔었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기억나는 봉사활동이 제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장애인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는 자원봉사가 있었어요. 야구 공짜. 야! 그리고 구단에서 주는 식사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강동구인가요? 어디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그 대학생 장애우였거든요. 일단 저는 생각을 했죠. 딴 거 생각, 야구가 공짜야 일단. 그리고 아시죠? 1루 지정석 뒤에 거기. 그거요. 택시비 다 구단에서 주거든요. 진짜?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가면 되네. 제가 가서 그렇죠. 데리고 와서 같이 야구 보고 데려다 주면 돼요. 너무 좋잖아요. 네. 야구 얘기하고. 근데 보통 그런 남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못 나오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요즘 학생들 뭐 자원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하는 자원봉사 있잖아요. 뭐 삼성 같은 데서 연탄 나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알면 안 해요. 네. 정말 안 해요. 그러니까 검증되고 계획된 거 아니면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면접에서 드러날 때 면접관들도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 또 시대가 그런 걸 얘기하면 또 저 꼰대 봐라 이러기 때문에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지 알 것 같네요. 네. 자소서 다 똑같아요. 아유 정말 제발 그러지 마라.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요 정도 선에서 쑥 하겠습니다. 네. 통상 한 몇 분 정도 그러면 진행한 거죠? 한 15분, 20분? 면접이요? 저는 뭐 한 15분,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기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접관 4명, 4명에 1명을 경력자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10분 이내가 제일 많아요. 네. 네. 10분 이내가 제일 많고. 혹시 두 가지. 첫 번째, 네. 기억나는 네. 어떤 면접자? 네. 아, 그리고 네. 진짜 거의 다 네. 떨어졌는데 네. 완전 이건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던 케이스. 두 가지로 한번. 일단 뭐, 기억에 남는 스토리는요, 올 1월 달에 제가 면접관을 간 곳인데요. 그 혹시 영화, 그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네, 알죠? 요즘 대학생들 본 애들 별로 없습니다. 또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죠? 그렇지. 세대 차이 나지. 쇼생크 탈출 봤니? 그러면, 네? 이래요. 어쨌든, 네. 거기에 모건 프리만이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가 왜 가석방 인터뷰에 연장 떨어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 장면에 그러잖아요. 됐고, 나 다시 빵에 넣어줘. 이러면서 그냥 시크한 표정을 지으니까 합격 딱 찍어주잖아요. 혹시 새 얼간이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인도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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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라주라는 주인공 친구가 네. 그 전신 뼈 부러지고 나서 네. 면접을 보는데 됐습니다. 떨어뜨리십시오.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되게 그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연봉 협상하지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제가 면접장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날 면접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 PR하기 바쁘죠. 근데 이 지원자 보니까 2019년 2월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1월까지 취업이 안 돼 있어요. 2년 동안. 그러면 면접관은 처음에 100% 1번 의심하는 게 공무원 시험 보다가 안 됐다. 뭐 아니면 해외에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의심을 보통 딱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자기소개서를 봐도 그렇고 면접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성적이 4.4예요. 오.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인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2년 동안 그러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성적도 좋고 지금 상당히 답변도 준비된 모습인데 왜 취업이 안 됐냐. 본인 생각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럼 보통은 남 탓을 하거든요. 시대 탓, 남 탓, 사람 탓, 면접관 탓 막 탓을 막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모건 프리만의 그 얼굴로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딱 하면서 쫙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러더니 제가 너무 부족했고 저 정도 실력이면은 합격할 줄 알았는데 사실 계속 떨어지고 왜 떨어졌는지 몰랐고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잃었었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잘했다라는 거 다 지우고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고 오늘 저번에도 면접도 최근에도 떨어졌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제가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면접관 4명 표정이 뒤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감동받았겠네. 그래가지고 면접 딱 끝나고 이제 한 명을 뽑는 자리였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 뽑읍시다 그냥 바로 다들 점수를 매기고가 없어요. 그냥 딱 끝나자마자 저 친구 뽑죠. 보통은 오면은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데 저 정도면 뽑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요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써야 될 사람이 그 보통 면접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분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직무 자체가 좀 여자들이 하기 힘든 직무예요. 거기가. 근데 이분은 남자를 뽑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근데 면접자가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그분 여자였어요. 근데 워낙 그 모건 프리먼 같은 그 라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4명이 이건 뽑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년 동안은 솔직히 고백을 했네. 진정성이. 그쵸. 네. 저도 면접에 와가지고 본인을 그렇게 확 낮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 저도 면접관을 2016년부터 했지만 못 봤어요.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애가 둘이 있어서 이러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시켰던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다 된 것 같았는데 아니다 싶은 면접이 보는 사람도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또 한 번은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인턴을 하고 있어서 서류 전형을 면제받고 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올 때도 진행하는 사람은 면접관 4명 중에 2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네. 오자마자 인사가 보통은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4번 뭐 신현종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면접관 2명을 아니까 정경호 차장님, 신현정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으로. 면접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면접 그 5명이 들어오거든요. 5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4명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 재척사에 섰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2분의 점수는 빠지죠. 그리고 외부 면접위원 저희 2의 점수로 이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저희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대바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부 면접위원 2을 보자마자 불합격 하고 바로 떨어졌어요. 네.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네. 면접이란 데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격식 있게 대화를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양복도 입고 오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거는 본인이 아마 전략적으로 붙으려고 일부러 한 행동 같았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역효과였던 거죠. 네. 바로 떨어졌죠. 뒤도 안 보고. 네. 어쨌든 감정이 동물이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면접관에게 있어 아까 바로 앞전에 그 소개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의 시간 네. 오히려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고 저도 공무원 준비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네. 그렇죠. 대부분 네.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시간에 대한 저기 하는데 는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이 키포인트가 보편성을 넘어선 진정성인 것 같아. 정말 그 태도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오는 답을 넘어서서 진정성 있게 답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 포스에 눌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러면서 그런 면접자들도 있고요. 재밌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면접자가 신입으로 들어온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격사항은 볼 수 있잖아요. 자격사항에 기술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나이도 40이 넘어요. 딱 봐도. 요즘 20대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 금박 박혀 있는 게 땡땡이 넥타이 매라놓으면 아마 전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럴걸요? 그런 넥타이를 메고 혼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40대예요. 딱 봐도 40대 중반? 요즘 돼 보이는데 기술사 자격까지 있으니까 나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면접을 보는데 진실함이 있어요. 이제 물어보는데 전에 어디서 근무했냐? 그랬더니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레미안 아파트 아십니까? 이래요. 잘 알죠? 그랬더니 제가 12년 지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 머릿속에서 여기 딱 들어오죠. 삼성물산 다녔구나. 삼성 매니저 일단. 이야! 간접 홍보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술사 자격을 왜 땄는데 왜 여기 지원했냐. 기술사 자격증을 땄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한 15년을 이 공사장에서만 일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딸이 2이 있는데 애들이 큰 애가 중학생 될 때까지 어떻게 크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중학생이 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가족이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기술사를 따자마자 나와서 직장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땄고 보니까 그 해 딴 거예요. 땄고 바로 관뒀다 따자마자 지금은 이제 구직하고 있는 중이고 마침 공기업에서는 이 열린 채용이라고 하죠. 제한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혹시 이렇게 전국 어디든 상관없는데 이사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또 이 면접도 다 이게 문제야. 이 면접관들도 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막 그치 딸이 중학생이 되는데 얼굴 보고 또 뽑아주죠.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말도 잘하고 발표를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따로 연습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ROTC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장교.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입 연봉으로 기술사를 쓸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아주 이득이다. 그래서 뽑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부. 그 사람이 신입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12년.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인데 일단 본인은 이사를 안 가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전국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딱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공공기관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 상관없다. 이사만 안 가면 된다. 막 이렇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면접관 분위기들도 뭐 어차피 지방 와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다고 하고 뭐 그 지방에서 15년 공사판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거 없을 거고. 너랑 그리고 많이 다녔겠네. 네, 네. 그리고 뭐 기술사를 취득을 했는데 우리 신연금 받고 일한다고 저 사람이 계속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건. 이제 그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왜냐면 또 선발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지역인재 채용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인재들 가점을 주고 공기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인재인데 선발을 했는데 신입사원이 연수 성적이 안 좋아서 본사에 못 있고 다른 데로 이렇게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항의가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 지역 나와서 이 지역에 대학을 나와서 여기 지역인재로 합격했는데 내가 왜 딴 데 가야 되냐. 뭐 이건 회사 마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방에 이 공공기관들이 있음에도 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이렇게 되게 그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슈가. 예.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진천까지가 제가 볼 때는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는 거리라고 전 보거든요. 공공기관이 크기와 상관없이 경쟁률이 엄청 세요. 근데 수도권에서 뭔가 출퇴근이 먼 거리다 이러면은 그래도 경쟁률이 떨어지긴 해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을 선발을 할 때 그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뭐 좋습니다. 야 오늘 뭐 우리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네. 많은 사례, 너무나 많은 진짜 뭐 이게 쫙 히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시간 네.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서 그렇습니까? 아쉽지만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우리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책 몇 부 팔렸냐 이런 거 말고는 다 됩니다. 뭔가 네. 성찰의 느낌으로 면접에 대한 면접이란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해 주시고 그걸 오늘의 마무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면접은요. 단어로 격식을 갖춘 단어 격식이다. 격식이다. 면접은 격식이다. 격식에 맞지 않는 사람 떨어뜨려요. 왜? 격식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면 컷하잖아요, 입구에서.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격식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룰이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입구에서 컷해버리는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의 격식을 갖추고 그러니까 격식이란 거는 자격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격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 면접에 응시해라. 그래야 합격한다. 네, 저는 격식이라고 키워드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면접은 격식이다. 혹은 저는 식자를 오히려 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면접은 격이다. 서로의 격. 그 격을 통해서 거기에는 인격, 품격.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딱 하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마지막 아주 그 입동의 위를 보는.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그 인터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후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더 멋진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